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원 사태가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입점 업체들, 상품 구매자들 등 피해자가 꽤 많은 상황인데 우선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 거래액이 양사 합쳐서 1조 원이 넘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물론 오늘 새벽에도 이제 환불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이 강남에 있는 본사 위메프와 티맵이 삼성동과 신사동에 본사가 티몬이요. 있습니다. 티몬이 본사가 있는데 본사로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격양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제부터는 사실은 환불조차 안 되고요. 이 카드 결제 취소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메프의 공동대표가 이제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정산 대금은 한 1,000억 원대고 순차적으로 지금 환불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점 업체만 이제 6만여 곳이고 그리고 한 달 매출만 이제 거의 한 조 단위가 되는데 과연 이제 이 1,000억 원대가 되겠느냐, 대로 이제 막을 수 있겠느냐, 미지급 정산금이 과연 그 정도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여행 업체들만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한 1,000억 원대로 추산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제 신빙성에 대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티몬과 이제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들 모두 지금 물건을 빼고 있고요. 판매자들은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 24일 저녁부터는 이제 신용카드 결제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른바 이제 결제 대행사라고 해서 신용카드 결제와 취소를 대행하는 업체들조차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이 업체들조차도 결제를 이제 차단한 상황이고요. 여기다 은행들은 이제 이 두 업체의 거래처에 대한 이제 판매 금액을 미리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 서비스도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정산 주기가 왜 쇼핑몰마다 제각각이지 관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네이버나 이제 11번과 같은 이 웹사이트의 경우는 정산 주기가 최대 길어봐야 열흘 이내 판매 대금이 이제 입점 업체에 이제 들어가지만 입금이 되지만, 그러나 위모파 티맨의 경우에는 적게는 40일, 많게는 60일 이상, 2달 이상 걸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대요. 맞습니다. 6월에 발생한 매출 가지고서 직전 달 내지 그전 달에 대금을 정산하는, 한마디로 이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이 두 회사 이용자 수가 870만 명에 육박합니다. 앞서서 이제 한 달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는 만큼 과연 회사가 밝힌 1조 원의 미정산 대금이 맞느냐, 맞다면 왜 순차적으로 지급을 못하느냐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센 겁니다. 예, 아까 1시간 전쯤에 류하연 위메프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우선 위메프 측은 미정산 금액 400억 원 정도다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맞는지도 여전히 좀 의구심이 남아있고, 어제 본사를 찾아온 피해자들에게는 즉석에서 현장에서 환불 조치를 해줬다 하는데, 문제는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액 환불 조치 가능할까요? 저는 거의 사실 전액 환불 조치가 가능했다면 이 사태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홈쇼핑 플랫폼 업체의 생명은 신뢰인데, 지금 물건을 구매한 피해자, 소비자도 피해를 보고 있고요. 입점 업체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대금 지급이 5월 매출이 지금 입금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위메프 측은 환불 자금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순차적으로 모두 환불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1,000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발표할 때 미정산 금액이 1,000억 원이고 지금 충분히 준비돼 있다라고 하면 1,000억 원을 갖고 있다면 왜 지금 대금 지급 5월 달 거, 그리고 여행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소비자들이 이제 피해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불 조치가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제 입점 업체가 앞서 제가 이제 6만여 곳이고, 이러다 보면 지금 가장 먼저 알려진 게 여행 업체들이에요. 당장 이제 8월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 금액은 여행권이든 숙박이든 패키지든 금액이 굉장히 크고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행업계에서만 추산하고 있는 피해 금액만도 1,000억 원이다 보니 지금 이제 아무리 회사 대표가 나서서 환불 자금이 충분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가 도미노처럼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소비자 피해도 소비자 피해인데 이 중소 판매자들이 자금난에 몰려서 도산을 하게 되면 이 여파가 그대로 금융권, 은행권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입점업체 6만 곳의 대부분이 열악한 중소업체들이에요. 이 플랫폼을 빌려서 내 상품을 올려서 그 수수료를 내고 입점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열악한 판매 업체들의 경우에는 정산이 지금 두세 달 미뤄지다 보니 정상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고 이 입금이 돼야지만이 물품 대금으로 새로운 이제 물품을 매입을 할 텐데 이게 선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대출길도 막힌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소의 판매업자들은 업종 불문하고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이게 왜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느냐? 앞서서 얘기한 선정산 금액.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들 이제 업체들로부터 미리 쇼핑 대금을 미리 정산해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은행들이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금감원의 자료를 보니까 7개 플랫업체 입점업체들이 지난 4년 동안 선정산에서 대출받아간 금액이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3년 새 25배가 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품목별로 보게 되면 가장 이제 이 대출 금액이 많은 건 쿠팡. 쿠팡은 그나마 흑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위메프입니다. 근데 이제 두 업체가 정산 주기가 가장 길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요 은행들마저도 지금은 선지급금 못하겠다, 선대출 못하겠다라고 이제 자금줄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계 잃은 영세 사업자들이 이런 자금 경색이 이어지게 되면 금융권도 도미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가 큐텐입니다. 큐텐의 문어 발시 확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큐텐 이 구영배 대표의 경영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입장은 표명을 안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큐텐은 사실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업체이고요. 여기에 이제 구영배 최고 책임자가 이달 초에 한국으로 와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베일에 가려 있어요. 누구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 들여다보니 이제 쿠텐 직원이 이제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도 좀 이상스러운데 큐텐이 싱가포르 본사를 갖고 있지만 비상장사다 보니까 재무제표도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정보는 2022년 재무제표에 불과합니다. 2년 전.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보니까 지난해는 여러 업체를 이제 인수하면서 큐텐의 경우에는 큐텐의 물류자회사를 나스닥 상장으로 해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합병을 해야 하는데 근데 인수합병할 만한 이제 업체들 가운데 대부분 다 자본 잠식 상태예요. 쿠팡을 제외하고 전자상가업계에서 이제 흑자나는 곳이 없습니다. 빚이 더 많다는 맞습니다.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큐텐의 불투명한 이 회계와 이제 경영이 이번 사태를 좀 키운 게 아니냐. 몸집 불려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 돌려막기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사태를 이제 이 초래했다라면서 이제 구영배 이 CEO의 책임론이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이제 인터넷 업체 이제 야놀자로부터 지난해 인수했던 인터파크 커머스라는 업체도 있는데 여기는 인수대금도 아직 못 치렀습니다. 여기 인수대금 잔금만도 1,600억 원대 이르고 있어서 야, 그러면 1,000억 원대 현금 갖고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요. 쓸 때는 많고 돈을 줘야 될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현금 지급분 과연 이제 제3의 투자자 백기사를 동원해서 과연 이걸 이제 위기를 이제 타개할 수 있느냐. 이제 구영배 씨가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입지적인 업무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위기를 이제 타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큐텐의 재무 구조도 그럼 건전한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큐텐은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어떤 자산이나 재무 평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단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2022년 이제 경영 재무제표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 마이너스. 이미 티몬과 이제 위메프의 경우에는 자산이
자본 대출이 잠식? 네.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미 자산 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경영권의 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 잠식 상태였고 또 큐텐이 티몬을 인수할 당시에도 연 1,000억 원 수준의 적자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금융당국의 감시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책임이 또 그쪽으로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3년 전 멋지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할인 쿠폰을 굉장히 전자상거래 20% 할인해주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가입자를 이제 가입시켜 놓고 나중에 환불 지급불능 사태가 나면서 지금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서 이런 이제 이커머스 업체의 어떤 이 자금 조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자금을 보관하는 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급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제각각이었고 특히나 이런 이제 지급결제 대행 수단의 감독 수단도 없죠. 이런 가이드라인도 부족했죠. 또 환불 규정안은 9월이나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미비한 탓에 금융감독이 관리한 틈을 타서 이런 사건이 좀 재발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가장 큰 피해는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거든요. 네. 그 판매자하고 소비자기니까 지금 금융당국은 티몬과 위메프 대표 주주 측에 자본조달 계약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이제 소비자와 이제 판매자 보호를 위한 이제 조치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사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커지지 않고 이제 좀 소비자들의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판매자, 소비자 모두 보상을 제대로 받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이드라인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는 0.2% 역성장을 했네요. 1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성적표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마이너스 성적표 받은 것은 지난 이제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이고요.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이제 1.3%라는 깜짝 성장을 받으면서 기저효과 여기다 이제 부진한 내수가 영향을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이제 이 설명은 일단 상반기만을 놓고 보면 한 2.8%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2022년 이후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에는 크게 이제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민간 소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꾸준히 지적받아온 내수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던 건가요? 내수도 좋지 않았고요. 예. 수출도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서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기여도가 수출도 마이너스, 내수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0.2라는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네. 1분기 성장을 이뤘던 이제 수출 증가폭도 둔화가 됐어요. 네. 2분기 수출은 자동차,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0.9% 증가에 그쳤는데 네. 1분기에 1.8%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입 1분기에는 0.4% 줄었던 수입이 무려 2분기에 1.2% 더 큰 폭으로 늘어나다 보니 예. 이제 원유와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다 보니 이제 수출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도 그리고 수출도 나란히 마이너스 0.1%포인트씩 깎아먹었는데요. 네. 정부 소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비가 좋지 않았고 민간 소비의 경우에는 승용차나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0.2% 줄었고요. 설비 투자도 반도체와 이제 이 기계를 중심으로서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투자 역시 뒷걸음질 친 것이 2분기 마이너스 성적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한동안 뉴욕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제 밤 사이에 그 3대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네요. 이게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기술주는 그동안 이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테슬라, 구글, 이제 어닝 쇼크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 하락률을 보게 되면 3.6%입니다. 예. 이게 아마 2022년 이제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악폭이 가장 컸는데
지금 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MS가 이제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서 AI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특히나 유튜브 광고 수익이 기대치를 밑돌다 보니까 5% 넘게 떨어졌고요. 그러다 테슬라는 거의 뭐 13% 가까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쇼크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날 발표된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S&P 500대 기업들의 실적 한 25%, 4분의 1가량 실적을 공개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는 네. 한 80% 이상이 월가의 기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날은 특히나 경제 지표 부진했죠.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 바로 이제 이번 달부터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라는 이제 기고문이 나오다 보니 시장이 좀 패닉의 이제 상태가 된 건데요.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2를 통한 연방금리 기준을 좀 전망해 보면 9월에 연방금리가 첫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소식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